사람은 살면서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쯤은 마음속에 남겨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70.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을 건 다 겪었고 설렘도 후회도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담는 일도 이제는 끝났다고 믿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들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성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씨 맞죠?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살아온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 아니,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사랑이자 가장 늦게 무너질 뻔한 사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70이 되어서야 다시 사랑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랑은 늦게 와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으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만큼 감정이 살아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점점 익숙함이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변화없는 하루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해로 70. 이 나이가 되기까지 저는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은 하며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웠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늘 바빴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쉴 틈이 없었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은 넘칠 만큼 많아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뒤부터는 그 감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적응하게 됩니다. 슬픔에도 고독에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에도 아침이면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내리고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건지 구분조차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제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 냉장고의 작은 진동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사람이 없다는 건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TV 보며 웃던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던 물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집은 그저 조용한 공간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볼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세계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걸음이었고, 조금 더 지친 몸이었지만, 그날이 특별하다고 느껴질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 그저 그런 오후. 그때였습니다. 우성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안 어딘가에 남아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정우성 씨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윤서를 다시 본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70이 된 한 여자였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20살의 윤서가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분명 흘렀는데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우성씨 맞네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잊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어색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윤서는 잠시 시선을 내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갑자기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급하게 내려가야 했던 상황, 정리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했던 하루.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같은 생각만 해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왜 나에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썼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번이나 썼어요. 윤서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말해주듯 색이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성 씨,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우리는 당장 내려가야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돼서. 나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당신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중간중간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울면서 쓴 편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성 씨,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생각만은 더 또렷해졌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는지 자꾸 후회가 돼요. 나도 당신 좋아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성 씨,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잊었나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렸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난 시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서 있던 날들, 비를 맞으며 뛰어가던 골목, 말없이 나란히 걷던 저녁길. 그때의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그 한마디를. 그리고 그 침묵은 5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는 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시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이 막연하고 답답한 감정이었다면 지금의 기다림은 조용하고 깊은 기대였습니다. 윤서와 나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괜히 신중해졌고 웃음 하나에도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자연스럽게 풀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래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길 기억나요? 윤서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담벼락, 조금은 바뀌어 있는 가게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골목. 여기 예전에 자주 지나던 길 아닌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던 길.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 잃을까봐, 말을 꺼내면 무너질까봐, 그래서 늘 그 거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겁났어요. 윤서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잃는 게요.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장 큰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시간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감정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감정은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동시에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된 감정이라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그 불안은 어느 날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나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일인가? 그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다. 아들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놓치기 싫어서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앉아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답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윤서혁 씨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조금 무서워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만나고 같이 걸으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윤서는 가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삼키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관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고 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우성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각자의 자리도 있고 지금 이 관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윤서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한 번만. 나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보내버렸던 그날처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서가 돌아서던 순간, 그 순간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우성 씨 되시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병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서 씨가 쓰러지셔서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온도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왜?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왜 또 아무 말도 없이? 그 순간 윤서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윤서의 눈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시선을 움직여 내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우성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서?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지 마요. 그 말은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마요.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또 잃을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안 잃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에 못한 말, 지금 할게요. 윤서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계속 좋아했습니다. 병실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때부터 계속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반대, 늦은 나이라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그 한마디는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막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윤서 역시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스쳐 지나갔던 그 길.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짝 뒤에 안 설게요.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시간을 걸으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 그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70이 되어서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사랑에도, 이별에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에도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70이 되어서야 다시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꺼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어쩌면 이미 끝났어야 할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고 그 말 하나로 우리의 시간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늦은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순간 처음으로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만났냐고, 왜 그때는 말하지 못했냐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지금이 아니라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착은 틀린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놓친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를 다시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70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0이 되어서야 다시 사랑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 사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